과거 우리나라는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였었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우리나라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3조 호황 때였는데요. 84년도에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5년 동안에 걸쳐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 들면서부터 이런 관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흥국들이 등장을 했고요. 오히려 유가의 상승이 주가의 상승을 가지고 오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형태가 바뀌었었는데요. 유가의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서 수요 증가를 갖고 오기 때문이다. 즉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가 바뀌면서 전체적인 형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불을 밑으로 내려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지금 10달러대로서 들어갈 거냐 하는 거가 상당히 지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18년 내에 가장 최저치이고요. 네. 최근에 아무튼 국제유가가 움직였던 그 추이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예. 삼각 파도가 온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위축에 의해서 가뜩이나 수요가 부진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요가 더욱더 감축되었고, 여기에 이제 부족해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공급 국가들 간에 오히려 협조가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예. 갈등으로 또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저희 그 유가는 사실 3월 초, 예. 2월 말 3월 초만 해도 이제 40불대를 유지했었는데 3월 5일, 6일 날 그 오페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렬됐고, 이 추가적인 감축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단행하고 예. 장기적인 공급 가격도 상당폭으로 낮추는 바람에 이제 이 유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는 뭐 30불대로 떨어졌고, 예. 거기에 이제 사실 미국은 비축유를 늘린다든가 전략적 비축유 같은 부분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사실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 현재 유가는 20불로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은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서로 치고받으면서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렸고, 코로나19에서 수요는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이렇게 관심은 일단 배럴당 20달러 밑으로는 떨어질 것 같고, 이거 잘못하면 정말 옛날에 80년대 초 중반 때에 한때 정말 9불, 8불까지 간 적이 있었으니까 네네.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상당히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네. 국제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국제 유가를 전망한다는 것은 늘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비록 20불까지 떨어졌지만 사실 많은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20불을 예측을 한 상태고요. 예. 이러한 효과는 뭐 2분기, 3분기,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 한국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 유럽과 미국이 아주 한참인 그런 상태라 그쪽에 이제 이동 제한 등을 통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그리고 산업 생산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 일본, 인도에 더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만약에 그러한 영향이 계속 지속된다면 또 수요를 계속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공급 측면은 정말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현재 본인들이 감산에 대한 그런 협의가 안 된 상태를
언제 정치적으로 사실 타결할지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봐서 당분간은 타결이 어렵다고 보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셰일 오일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 예.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 부존하고 있는 석유를 최대한 높은 가격에 또 다 파는 것이 이제 국가적인 전략적 그렇죠. 목표인데 예, 예. 다 팔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최근에 그 석유 수요에 대한 피크 이론이 나오면서 예. 그것이 우려되는 면도 있고, 특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석유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늘 쥐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미국의 셰일 오일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최대 생산국의 자리를 내준 예, 그런 그렇죠.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그런 그 전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러시아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미국 셰일 오일에도 영향을 주고 다시 그 석유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피크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석유 이외의 다른 그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이 활발히 개발되면서 석유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피크를 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예. 과거의 피크 이론은 사실 공급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 논의가 많았습니다. 예, 석유 예. 자원이 우리 지구에 일정량만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많이 써버리면 이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그 재생에너지, 예. 태양광, 풍력, 이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연비가 개선되고 또 전기차가 등장하고 예.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그 남방에 쓰던 석유는 꽤 오래전에 퇴출이 됐고요. 예. 이제 수송용으로 쓰는 석유도 이제 피크에 다다르고 사실 감퇴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곧 예측이 되고 있고 예. 석유는 이제 화학 산업의 원료로서 그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은 계속됐고 상당히 역할은 있겠지만 이 정점, 수요의 정점은 점점 이제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예. 이제부터는 정체 내지 쇠퇴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서로 분쟁이 붙고 이러는 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피크 요인 이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서로 치고받고 있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네네. 이게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 유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3월 5일, 6일 오페크 회의에서 예. 석유 감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결렬이 되면서 사실 유가는 30% 이상 더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유가 전쟁 또는 석유 패권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이 석유 시장에 아주 급격한 혼란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에너지 시장 거기에 이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경제를 보통은 에너지 가격이 낮춰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렇죠. 도움이 예,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너무 급격하게 발생함으로써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건설, 조선, 철강 및 소재 이런 산업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주가 하락을 보게 되는 예. 그리고 또 에너지 기업들이 갖고 있던 석유 자원, 가스 자원, 뭐 재고 자산도 있지만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오일 필드 같은 가스 필드 같은 그런 자산들도 가치가 많이 하락하면서 예.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내 셰일 석유와 예. 가스 부분의 임팩트가 컸는데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기업들이 꽤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엑선 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서 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죠. 예. 그 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인수합병을 통해서
산업을 통합하고 이제 수익성을 개선하고 낮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가 변동을 보시면 엑손이나 쉐보론 같은 그런 메이저급의 에너지 회사의 주식은 한 50% 떨어졌다가 반등이 돼서 지금 예. 한 25%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예. 실제 이제 석유 자원, 가스 자원 개발에만 집중하는 기업들, 뭐 옥시덴탈이라든가 대본 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한 50%, 60% 주가가 빠진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그 과거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유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게 이제 산업 생산 쪽 이런 쪽을 좀 촉발시키기 때문에 경기가 좀 회복되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경기 침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네. 또 유가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돼 버린 상태거든요. 네네네.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사우디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되고 이런 형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까지를 가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이미 뭐 상당히 굉장히 나쁜 그런 예. 상태라 예. 사실 더 이상 나빠질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고 예. 이거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이 늦어지고 계속 저희들을 만약에 괴롭힌다면 수요 감소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일어날 수 있고 예. 그렇게 되고 또 공급에 있어서도 이 수요 감소에 대한 대책 사실 어려운 국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란, 베네수엘라 뭐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유가마저도 떨어져서 재정적으로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래 그런 국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다든가 이런 예. 부분이 때 세계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파산하는 만약에 에너지 기업들이 특히 미국 쪽에서 셰일 오일 가스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이제 금융권의 부실 채권에 대한 그렇죠. 영향을 예, 예. 주기 때문에 금융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우려가 되고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신용 경색 등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이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연장이 안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데 또 어려움을 느끼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악이 올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신용 경색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그 금융 위기만큼 나쁘진 않고 예. 또 그 버냉키 그 연준 전 의장이 얘기했듯이 자연재해에 가깝기 때문에 예. 또 급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 대상을 좀 바꿔가지고 네네.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사우디가 지금 1,000만 배럴, 이 일간 1,0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는데 5월 달서부터는 60만 배럴을 더해가지고 1,060만 배럴 그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데 더 그걸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갑갑하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셰일 오일 기업들 이런 데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럴당 50달러는 돼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도 20달러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더 증산하게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사우디 같은 경우가 과거에 보게 되면 오페크에서 감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이 서로 이렇게 그 감산 양을 좀 본인들은 덜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하면 항상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이제 사우디가 상대적으로 감산을 많이 맞습니다. 하면서 맞추는 형태였었는데 네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으로 거부를 해버린 형태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입장이 서로 어떻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가요?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그 오페크의 맏형으로서 예.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서 그동안까지는 예. 리더십을 갖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산이 어려운 국가는 이제 자기가 그 역할을 맡아서 예. 사실 그 전 세계 원유업계 은행 같은 역할을 그렇죠. 사실은 수행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수요가 급작스럽게 이제 주는 상황에서 이제 다 같이 추가적인 감산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예. 오페크 회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원유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그 반대를 하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더십이 사실 손상이 간 거죠.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오히려 이 기회에 본인이 상당히 증산을 감행하는 겁니다. 사실 1,060만 배럴은 수출량이고요. 생산은 1,200 1200 이상으로 예, 예. 늘려서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그렇죠. 자기네들이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셰일 그 석유, 가스 이 기업들이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유가는 지나치게 높은 유가는 오히려 트럼프가 굉장히 그동안 반대해온 그런 예.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유가도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트럼프가 이제 적극 나서겠다라고 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거시적으로 봐서 미국은 과거에 에너지 가격을 유리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갖고 오기 위해서 중동에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석유나 가스에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예. 오히려 수출을 더 해야 되는 국가로 변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동에 대한 개입을 상당히 줄여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노력들을 줄여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곤 있지만 과연 중동 지역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예. 뭐가 있겠는가 그렇죠. 이제 예, 예. 그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직접 연락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예측이 어려운 정치적으로 그렇죠. 결정되는 예, 예. 부분이기 정치적으로 때문에 결정된 부분이니까. 예측이 어려운데 상당히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미국 대통령 재선이 그렇죠. 다가오고 예,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지지 기반이 이 에너지 쪽 보수층, 뭐 텍사스 지역, 오클라호마 이런 지역들인데 예. 이런 지역은 바로 이 석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파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글쎄 상당히 노력하리라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쪽의 이제 관계가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네네. 그 이제 제어의 짧은 지식으로 한번 먼저 이게 질문을 하면서 네네네. 드려보면 네. 러시아도 사우디와 함께 그 동안에 아무튼 유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50 이상에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 네네.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혜택을 누가 받냐 하면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받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뭐 그 제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버냐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그 형태가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결국 네네. 러시아가 이제 그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을 견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라고 인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유가가 이제 생산 원가로 보면 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는 10불 내지는 10불 미만이라도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예. 큰 유전의 경우는 러시아는 이제 20불 정도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고 하지만 미국의 셰일 석유는 한 40불 정도, 예. 35불에서 뭐 적은 거는 30불도 있지만 예. 40불 정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40불 이상일 때 러시아의 그러한 의견은 사실 미국이 그동안 셰일 석유에 대한 생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예. 오히려 본인들의 물량이 오히려 축소되고 본인들은 감축을 했는데 미국 물량만 늘어나고 하는 네. 그런 효과를 자기네들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야 될 부분은 유가가 이렇게 낮으면 미국 셰일 석유와 가스 산업에
단기적으로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뭐 이제 그동안 투자가 앞으로 좀 덜 이루어질 것이고 네. 단기간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이제 일부 만약에 파산을 겪으면 이제 복잡한 이제 컨솔리데이션 과정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줄거나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산되고 있는 석유와 가스전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예. 또 그 과정에 누군가 또 인수를 하고 만약에 유가가 다시 35불, 40불이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생산이 계속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예. 그런 거시적으로 봐서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요 질문을 한번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지다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재를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뭐 러시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러시아하고 미국은 옛날서부터 상당히 좀 서로 간의 경쟁의 관계였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이제 사우디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해서 지금 이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가지고 사우디를 좀 압박해 가지고 네네. 이걸 어떻게 좀 진정을 시키자라고 네네. 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짜 그거는 어려운 질문이 정치 예. 외교적인 질문은 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도 계속 방어적인 국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 예. 되고요. 러시아도 사실 미국에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 뭐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 있는 요소들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기타 이제 이란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리비아, 이라크 지금 국가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예. 이러한 국가들도 상당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에 압력을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그다음에 여러 국가가 나서서 이 석유 가격, 원유 패권 전쟁 이런 부분을 종식시키는 노력은 가속화되리라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예. 자, 그 앞에서 잠깐씩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제 유가 이거에 따라서 미국의 산업 쪽 그다음에 금융 쪽으로 좀 넘어와서 질문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셰일 오일 기업들이 이게 이제 유가가 이렇게 낮다가 보니까 네네. 상당히 많이 도산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4년 내에 지금 갚아야 될 부채만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7조 원 정도가 되니까 네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셰일 오일 기업들이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실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실제로 그 석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예. 기업들은 본인들이 이제 재무적으로 쿠션을 좀 갖고 있는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버티겠지만 메이저들은 물론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이 작은 기업들 중에 재무적인 쿠션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금융권의 이제 행보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대출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담보 가치가 하락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 나갈지 이제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새로운 그 통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미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파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일부 작은 기업들, 재무적 안정성이 낮은 기업들은 그것이 발생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이런 기회가 이제 큰 메이저들한테는 이 산업을 통합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작은 기업들을 통합하고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면서 규모를 늘리고 또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가 통화, 공급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 에너지 기업에 대출해준 투자한 이런 금융 부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예. 키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아마 뭐 금융시장에서 이거를 그 위험하면 전부 다 부도낼 거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굉장히 좀 반응이 심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진행은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죠? 예.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거칠긴 하지만 석유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석유 전쟁, 유가 전쟁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지금 언제까지 갈 거라고 지금 네. 그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예. 수요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에 의한 수요 감축 효과가 글쎄 올해 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우리의 생활 문화가 예. 코로나 이후 바뀌어서 재택근무가 늘어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이 줄어든다든가 이 여파가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예.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다 수요 감소는 올해 말까지는 가고 내년에도 좀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공급 측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간에 어떤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급반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이나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셰일 오일도 스스로 개발해 놓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예. 또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 면을 감안하면 공급도 극적인 합의가 없지 않으면 일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로 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2분기, 3분기 올해에도 유가가 약세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시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는 뭐 2023년, 4년까지도 예. 약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 2024년까지 60불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모여서 석유 개발이나 이 공급 측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 뒤에는 유가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예. 특히 그 가스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요. 좀 영향은 덜합니다. 예. 가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같은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까지는 아무튼 낮은 가격, 약세의 그 유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전력 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영향을 좀 미치게 네. 됩니까? 우선 전력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를 보시면 전력 시장은 이제 굉장히 지역적인 시장인데요. 예. 우리나라를 보시면 이미 1월 달에 저희 전력 수요가 전년 대비 한 4.9% 줄었고요. 특히 산업용 전기가 한 5.9%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산업용이요. 예, 산업용이 주는 거죠. 상당히 그 어려운 현상인데 이제 2월, 3월은 아마 더 줄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전력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은 한 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가스 가격도 떨어집니다. 예. 상당수의 가스 가격이. 또 가스의 현물 시장은 이미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그 연료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 수익성은 개선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전력 요금을 올해 하반기에는 인상할 것으로 많이 기대했었는데 최근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력 요금 인상은 또 어려워진 그렇죠. 물 상태가 또 건너갔다고 봐야 부정적인 되겠죠. 거고요. 예. 그래서 전력 산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돼 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에너지 전환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지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영향을 저는 받을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평가해 봐야 될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전문가 의견이 조금 서로 갈라지는 그런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증설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또 상당수 전문가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것은 이제 대세라고 보고 계시고 워낙 그 소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큰 대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많은 의견인데 하지만 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환경 규제 같은 부분이 좀 약화되고 하는 면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계속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